예, 그럼 본격적으로 미완료 등동태 직설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먼저 미완료 시제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3과에서 현재 시제 배웠죠? 현재 시제에서 현재 시제의 기본 개념 무엇이었나요? 예,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미완료 시제의 기본 개념과 동일했어요. 즉, 동작이나 상태의 진행이나 계속을 나타낸다 하는 거였어요. 물론 시작이나 끝에 대한 고려는 없죠. 그쵸? 예, 언제 시작했는지 언제 끝날지 그런 것은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어쨌든 진행이나 계속을 나타낸다 하는 것이었는데, 자, 그렇게 보면 현재 시제나 미완료 시제의 기본 개념, 그러니까 어스펙트는 같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현재 시제와 미완료 시제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시간이에요. 현재 시제가 시간상 현재를 나타낸다면 미완료 시제는 시간상 과거를 나타낸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이 미완료 시제의 기본 개념에서 현재 시제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쓰임새, 그러니까 액션스 하죠. 이 다양한 쓰임새들이 발생하는데요. 이 다양한 쓰임새들은 문맥이나 문법적 요소 또는 단어 자체가 가지는 의미의 특성 때문에 발생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은요, 이 미열러 시제의 다양한 쓰임새 중에 기본적인 쓰임새 두 가지만 생각해 보도록 할 거예요. 현재 시제에서도 두 가지 기본 쓰임새를 생각을 해봤죠. 자, 미열러 시제에도요, 다양한 쓰임새들이 있지만 그 다양한 쓰임새들은 나중에 헬러 팁 시간에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하고요. 여기서는 기본적인 쓰임새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설명을 할 테니까 예,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자, 헬러 미완료 시제의 기본적 쓰임새 두 가지는요, 사실 현재 시제와 동일해요.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1번, 과거에 순간적으로 일어난 동작에 대해서 묘사할 때 사용된다는 거고요. 또 두 번째, 과거의 진행 또는 계속되던 동작이나 상태를 묘사할 때 사용된다 하는 거예요. 자, 이 경우가 보다 기본적인 개념이라 할 수가 있어요.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요, 이 아래 보시는 것처럼 그냥 뭐뭐 했다 이렇게 번역하면 돼요. 자, 이 1번의 경우는요, 말하다라는 동사에서만 발생하고요. 단어의 특성상 짧은 순간에 종결된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요, 우리말로 번역할 때 과거 진행이니까 뭐뭐 하는 중이었다, 뭐뭐 하고 있었다처럼 번역을 하면 돼요. 자, 먼저 2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2번이 보다 기본적인 개념이니까. 자, 읽기 전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기서 N은 뭐고 웃구는 뭔가요? 여러분 전접어 후접어 기억나세요? 이 N과 웃구는 모두 후접어죠. 그렇죠? 후접어는 뒤따라오는 단어와 한 덩어리처럼 읽힌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N과 오이끼야가 한 덩어리처럼 읽히고 웃구와 MNN이 한 덩어리처럼 읽히니까 어떻게 읽어야 돼요? N, 오이끼야가 아니라 에, 노이, 끼야 이렇게 읽어야 되겠죠. 이 경우도 웃고 에메넨이 아니라 우게 메넨 이렇게 읽어야 되는 것이겠죠.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에노이 끼야 우게 메넨 아렌투이 스무네 마신. 자, 여기서 여러분이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게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우구와 알이에요. 자, 우그 알, 우알라 구문인데 이 알은 알라의 축약어죠. 자, 우알라 구문인데요. 영어의 not but 구문과 동일하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무엇이 아니라 무엇이다. 그 구문과 동일한 구문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럼 우리말로 번역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는 집 안에가 아니라 무덤들 사이에 머물고 있었다예요. 오히려를 넣어도 돼요. 그렇죠? 그는 집 안에가 아니라 오히려 무덤들 사이에 머물고 있었다. 어쨌든 여기서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것은 이 MNN이에요. 이 MNN은요, 메노라는 동사의 미완료형인데요.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그는 머물고 있었다 이렇게 번역을 하면 돼요. 자, 그는 머물고 있었다. 뭐예요? 과거 어떤 상태의 지속, 진행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이 개념이 보다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개념이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 1번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옐레겐 호세케이 오따 구웨인 아구에또. 자, 이 경우는요, 여러분이 엘레겐을 주목해 봐야 하는데 이 엘레겐은 레고, 그러니까 말하다
라는 동사의 미완료 시제예요. 자, 그러면 이 경우를 여러분은 그리고 그분은 말씀하시는 중이었다? 이렇게 번역해야 할까요? 자, 그 다음 문장을 한번 보세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아는 것은 거의 없어요. 이 호스는 관계대명사인데 아직 여러분이 배우지 않았고요. 이 오따도 아직 여러분이 배우지 않은 그 명사 형태예요. 자, 우스라는 동사인데요. 귀라는 뜻의 복수, 목적격이에요. 이 악구에이는 이 악고라는 동사의 부정사고요. 악구에 또는 악고라는 동사의 명령형이에요. 여러분이 아는 것은 AK밖에 없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그냥 여러분에게 번역을 해드릴게요. 자, 들을 귀들을 가지고 있는 자는 들어라가 돼요. 자, 보세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셨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하는데요. 이 엘에게는 무엇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순간을 포착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중이었다. 이렇게 번역을 하면 안 돼요. 말 그대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말씀하시는 중이었다라고 번역할 수 있는 문맥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이었다. 그런데 그때 제자 한 명이 예수님께 무엇이라 말했다. 예, 이런 문맥에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보시는 이 1번 문맥은 전혀 다르죠. 그렇죠? 이 1번 문장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장면을 포착해서 짧게 요약해서 압축해서 그냥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분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문맥에 훨씬 맞는다는 것이죠. 자, 어쨌든 미완료 시제의 기본적인 쓰임새는 이렇게 두 가지라는 거예요. 과거에 순간적으로 일어난 동작에 대해서 묘사하거나 또는 과거의 진행 또는 계속되던 동작이나 상태에 대해서 묘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2번이 훨씬 더 기본적인 개념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미완료형 만들기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하겠는데요. 여기서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것은요. 미완료형은 현재형의 활용형이라는 거예요. 현재형의 활용형.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현재형만 알고 있으면 얼마든지 미완료형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헬라어 동사에서 시제는 무엇으로 표현한다고 했나요? 헬라어 동사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시제, 태, 법, 인칭, 수 5가지라고 했죠. 그렇죠? 근데 이 5가지 중에서 시제는 무엇으로 표현한다고 했어요? 동사 줄기로 표현한다고 했죠. 그렇죠? 예, 시제는 동사 줄기로 표현한다고 했어요. 태와 법과 인칭과 수는 인칭 어미로 표현하지만 그러나 시제는 동사 줄기로 표현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미완료 시제는 어때요? 현재 시제와 기본 개념이 동일해요. 예. 현재 시제와 기본 개념이 동일한데 그렇다면 미완료 시제의 동사 줄기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하는 거예요. 충분한 힌트가 됐죠. 그렇죠? 미완료 시제는요. 현재 시제 줄기를 그대로 사용해서 그것을 조금만 늘려주면 돼요. 앞머리를 조금 늘려주면 그게 미완료 시제가 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헬라어 동사는요. 둘 중 하나겠죠.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자음으로 시작하거나 또는 모음으로 시작하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그 동사가 자음으로 시작하느냐 또는 모음으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미완료 시제 줄기를 만드는 방법이 달라져요. 자, 자음으로 시작하는 동사의 경우는요. 동사 맨 앞에 접두 모음을 하나 붙여줌으로써 음절의 수를 늘려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동사의 경우는요. 그 모음을 늘려줌으로써 발음되는 시간을 연장을 해주면 돼요. 자, 그렇게 하면 미완료 시제 동사 줄기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한번 보세요. 자음으로 시작하는 동사. 자, 이 리라는 동사를 한번 보세요. 이 리에서 현재형 줄기는 뭐예요? 이 리죠, 그렇죠? 이 리에 접두 모음 에를 붙여주면 미완료형 줄기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이 엘리가 미완료형 줄기예요. 자, 그러면 모음으로 시작하는 동사를 한번 보세요. 자, 이 악구어 같은 경우는요, 지금 아라는 모음으로 시작하고 있죠, 그렇죠? 자, 이 악구의 현지형 줄기는 뭐예요?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이 악구가 현지형 줄기죠, 그렇죠? 이 악구의 아를 늘려주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요.
에꾸 이렇게 내려주면 돼요. 그러면 이게 미완료형 줄기가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쉽죠, 그렇죠? 예,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이 미완료형은요, 현재형 줄기를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전혀 어렵지 않아요. 자,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이 현재 시제 공부할 때 배웠던 것처럼 연결모음 오나 예, 그 다음에 여기에 능동태 직설법 인칭어미 은, 스, 맨, 때, 은을 붙여주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미완료 능동태 직설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연결모음 오, 애인데 어느 경우에 오를 붙이고 어느 경우에 애를 붙이는지 여러분 기억하죠? 뉘나 뉘 앞에서는 오고요. 뉘나 뉘를 제외한 다른 음값에서는 에다. 여러분 기억하고 있죠? 자, 잠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뭐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충분히 설명을 드렸던 건데 미완료형과 현재형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자, 줄기를 통해서도 여러분이 충분히 유추할 수가 있어요. 자, 먼저 미완료형과 현재형은 동사 줄기를 공유하잖아요. 그렇죠? 둘 모두 리, 악구의 경우처럼 예, 동사 줄기를 공유를 해요. 동일한 줄기를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이 동일한 줄기를 통해서 동일한 장상을 나타내는 거예요. 즉, 뭐요? 진행이나 계속이라는 양상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현재 시제와 미완료 시제는요, 동일한 동사 줄기를 공유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미완료 시제 같은 경우는요, 이 현재 시제에 비해서 동사 줄기를 길게 늘려준다는 그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자, 이 경우는 에라는 예, 접두모음을 붙여서 음절수를 늘려줬고, 이 경우는 앞에 아를 에로 길게 늘려주어서 입구가 된 것이죠. 그렇죠? 자, 이렇게 미완료형은 현재형에 비해서 예, 발음되는 시간을 연장을 시켜주는데, 자,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표현했겠어요? 바로 시간의 차이를 나타낸 거예요. 현재 시제는 현재라는 시간을 나타내고요. 미완료 시제는 과거라는 시간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양상, 시간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18과에 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헬라어 시제의 두 요소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도 간략하게나마 여러분에게 설명을 할게요. 헬라어 시제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헬라어 시제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예,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타임과 어스펙트예요. 시간과 양상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다르게 말하면 헬라어 동사는요, 시간과 양상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과 양상을 합쳐서 시상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시제라는 말을 너무나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시상이라고 번역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헬라어 시제의 두 요소는 시간과 양상이다. 그래서 시간과 양상을 압축해서 시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면 돼요. 자, 어쨌든 자, 시상, 시간과 양상인데 자, 시간이라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니까 헬라어 미완료 시제와 현재 시제는 시간의 차이라는 그런 차이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양상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동일하다 하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자, 그렇다면 미완료 시제 만들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자음으로 시작하는 동사인데요. 자, 자음으로 시작하는 동사는 뭐라고 했어요? 자음 앞에 접두모음 에를 붙여주면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굉장히 쉬워요. 자, 현재형 줄기 리 앞에 접두모음 에를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연결모음을 붙여주고, 그 다음에 인칭어미를 붙여주면 돼요. 그럼 에리온이 되죠. 그렇죠? 어떤 의미가 돼요? 나는 풀어주고 있었다가 되겠죠. 자, 이 경우는 1인칭 단수인데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2인칭 단수, 3인칭 단수, 1인칭 복수, 2인칭 복수, 3인칭 복수 다 마찬가지죠. 그렇죠?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똑같이 re라는 동사 줄기에 접두모음 a를 다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연결모음을 붙여주는데 뉘 앞에서는 o, 뉘 앞에서도 o, 나머지는 e라는 연결모음을 붙여주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인칭어미를 붙여주면 되는데, 자, 문제는 3인칭 단수예요. 3인칭 단수의 경우는 인칭어미가 아예 탈락해요. 그러니까 인칭어미가 없어요. 인칭어미는 없지만 그는, 그녀는, 그것은 뭐뭐하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돼요. 이 애는 인칭어미가 아니에요. 이건 연결모음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맨 때까지는 뭐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는 경우고요. 여러분이 또 하나 주목할 것은 3인칭 복수, 그러니까 그들은 무엇 무엇하다에 해당되는 이 3인칭 복수 인칭 어미가요. 자, 1인칭 단수 인칭 어미와 그 형태가 동일해요. 그렇죠? 다 뉘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문맥을 통해서 이게 난지 또는 그들인지 여러분이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엘리온, 엘리에스, 엘리에, 엘리오멘, 엘리에테, 엘리온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미완료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이 기본 개념 가지고 그냥 옮겨주면 돼요. 엘리에스는 너는 풀어주고 있었다. 엘리에는 그는 풀어주고 있었다. 엘리오멘은 우리는 풀어주고 있었다. 엘리에 때는 너희는 풀어주고 있었다. 엘리오는 그들은 풀어주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자, 다음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동사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동사는 조금 복잡해요. 모음에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가 있어요? 아, 에, 오. 그 다음에 이, 위가 있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아, 에, 오, 이, 위를 어떻게 늘려줘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을 뭐라고 이름 붙이느냐? 모음 연장법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과에서 뭘 공부해야 되느냐? 모음 연장법을 공부를 해야 돼요. 자, 근데 원리가 있어요. 모음 연장법의 원리가 있는데 뭐예요? 이 모음이 발음되는 시간을 늘려주되 모음 자체의 음가는 최대한 유지시킨다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아와 에의 경우를 살펴볼게요. 자, 동사가 아나 에로 시작하는 경우 이 헬라어 명사 공부할 때 아변화 명사 기억나죠? 이 아변화 명사는요. 무엇과 무엇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아로 끝나는 명사, 그러니까 명사줄기가 아로 끝나는 명사도 아변화 명사였지만 에로 끝나는 명사도 아변화 명사였잖아요. 그렇죠? 아나 에를 모두 아의 범주로 묶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아나 에로 시작하는 동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나 에 모두 한 범주로 묶어줘요. 그런데 이 경우는요. 아의 범주로 묶이지 않고요. 에의 범주로 묶여요. 그러니까 아로 시작하는 동사의 아도요. 길게 늘려줄 때는 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에로 시작하는 동사도요. 이 에가 긴 에가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에가 되죠. 그렇죠? 어렵지 않죠? 예, 여러분이 아 변화 명사를 떠올려 보면 절대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아로 시작하는 경우는 길게 에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구오 같은 경우는요. 에구온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변화가 될까? 이 아이도요. 아이는 분명히 이중모음이긴 하지만 이 첫 번째 아를 길게 에로 늘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에이가 되겠죠. 여러분이 공부했던 것처럼 이 장모음 에 다음에 이오따가 오면요. 이 이오따는 음가를 상실하고 결국 이렇게 이오따 분리법에 의해서 긴 에따에 이렇게 표기가 되는 것이죠. 결국은 아이는 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아래 보시는 것처럼 아이로의 미완료 형태는요. 에론이 되는 거예요. 에론. 원래는 이론이었다가 에론이 된 것이죠. 그다음에 아우의 경우는요. 이 아우의 경우도요. 이중 모음이긴 하지만 첫 번째 아가 마찬가지로 에로 길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에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욱사노 같은 경우는요. 에욱사논이 되는 거예요. 에욱사논. 자, 그 다음에 에는 너무 쉽죠. 다 에로 늘어나기 때문에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그렇죠? 짧은 에는 긴 에로 바뀌고요. A 같은 경우는요. 그냥 A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 경우는 좀 독특하죠. 그렇죠? A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이 첫 번째 A가 긴 A로 길어져서 결국 A 형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에우도 마찬가지예요. 이 에우도 그냥 에우인 경우도 있고요. 이 에우가 에우로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요. 이 에우 자체도 장모음이기 때문에 사실 굳이 늘려줄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늘려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에 같은 경우는 뭐 에 자체, 에따 자체가 기니까 그냥 긴 몸 그대로 가지고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래 예를 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STO 같은 경우는요. 미완료형은 어떻게 되느냐? STO온이 된다는 거예요. 이 에가 에로 길어져서 STO온이 되고요. 에이레 네우오 같은 경우는요. 이 경우는 이 에가 길어지지 않고요. 이 형태를 그냥 그대로 유지를 했어요. 그래서 에이레 네우사가 됐어요.
자, 이 경우는 제가 일부러 과거형을 예로 들어놨어요. 미완료형뿐만 아니라 부정과거형도 이런 경우는 다 마찬가지 원리에 의해서 변화되기 때문에 제가 과거형도 이렇게 섞어 놓은 거예요. 자, 에우포레오 같은 경우는요. 이 에우 형태를 또 그대로 유지를 했어요. 그래서 에우포레사가 됐고요. 이 에우포레사도요. 부정과거형이에요. 사가 붙으면 다 부정과거형이에요. 미완료형이 아니고. 그 다음 에우도게오 같은 경우는요. 이번엔 또 애가 길어졌어요. 이 경우는 애를 그대로 유지했는데 이 경우는 애가 길어져서 에 이렇게 됐어요. 에우독군이 됐어요. 근데 왜 독개온이 아니라 독군이죠? 이렇게 질문이 나와야 정상이겠죠. 그렇죠? 예, 원래는 독개온이었는데 이 에온이 마찬가지로 운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에우독개온이 에우독군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해쉬카조. 자, 이 경우는요, 이 에따가 길기 때문에 그냥 긴 애를 그대로 유지하게 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해쉬카사가 된 것이죠. 자, 이 해쉬카사도 부정과거형이에요. 자, 그 다음도 너무너무 쉬워요. 오는, 짧은 오는 당연히 긴 오로 길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이 같은 경우는요, 이 앞에 짧은 오가 긴 오로 늘어나서요, 오이가 되었다가 이 이었다는 또 긴 오 다음에서 음가를 상실하니까 이 이었다 부기법으로 오 아래 이렇게 표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이는 오가 된다는 것이고요. 이 오는요, 기니까 그냥 긴 거 그대로 유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래 보시는 것처럼 호몰로 게오 같은 경우는요, 이 오 미끄론이 길어져서 오메가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호몰로군이 되는 거예요. 이 경우도요, 호몰로 게온인데 이 에온이 운으로 변형된 거예요. 호몰로군이 된 것이죠. 오이꼬도 매오 같은 경우는요, 어때요? 이 오이의 오가 길어지고 이 이었다는 음가를 상실하면서 이 오메가 아래 표기가 된 것이죠. 그래서 오꼬도문이 된 것이죠. 오꼬도문. 이 경우도요, 오꼬도문으로 변형이 일어난 거예요. 자, 다음 보세요. 오펠레오. 자, 이 경우는요, 이 오메가가 원래 길기 때문에 그냥 긴 상태 그대로 유지를 한 것이죠. 그래서 오펠레사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2는 2로 길어진다. 당연하죠. 그렇죠? 음가를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퀴오의 부정과거형은요. 이스퀴사가 되는 거예요. 이스퀴사. 그 다음 5번. 윕실론을 보세요. 이 윕실론도요. 윕실론을 그대로 유지하게 돼요. 위가 위로 길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휨네오가 휨네사가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경우는요, 이스퀴오나 뭐 휨네오나 뭐 이런 경우는요, 사실 미완료 시제로 갈 때 현재 시제와 미완료 시제를 구분하기 어려운 그런 경우도 생기게 돼요. 자, 그 경우를 2번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1번부터 먼저 쭉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모음 연장의 일반적인 경향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대등한 모음, 전 이런 표현을 썼는데, 자, 아와 에는 대등한 모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어쨌든 아나 에는 다 에로 길어진다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오는 당연히 오계통으로 길어지고, 이는 당연히 이로 길어지고, 위는 당연히 위로 길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도 어렵지 않죠? 2번 휨네오, 조금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내용인데, 휨네오는요, 현지형과 미완료형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자, 현지형과 미완료형 복수 1, 2인칭을 한번 살펴보세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현재형은요, 휨네오맨이에요. 자, 우리는 찬양하고 있다. 그런데 미완료형도요, 휨네오맨이에요. 우리는 찬양하고 있었다. 자, 우리는 찬양하고 있다. 우리는 찬양하고 있었다. 이제 물론 에오가 우로 다 변화가 일어나서 휨루맨이 되는 것이죠. 어쨌든 현재 시제에도 휨루맨이고요. 미완료 시제도요. 휨루맨이에요. 근데 이 형태만 가지고는 이것이 현재 시제인지 미완료 시제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는 문맥을 통해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휨네이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복수 1인칭도 마찬가지고 복수 2인칭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형태는 휨네에때인데요. 자, 이 경우도 휨네에때고요. 에가 A로 변형이 일어난 경우인데,
자, 이 경우도요. 이 휘가 휘로 길어졌지만 그러나 형태상으로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짧은지 긴지 전혀 알 수가 없죠. 그렇죠? 휘임레이 때 하면요. 너희는 찬양하고 있다도 될 수 있고 너희는 찬양하고 있었다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게 맞는지는 마찬가지로 문맥을 통해서 판단을 해야 되겠죠. 자,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그러나 간혹 등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목해서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불규칙한 형태로 보이는 미완료형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규칙한 형태로 보이는 것 뿐이지 엄밀하게 말해서 불규칙한 건 아니에요. 자, 보세요. 에코를 보세요. 에코. 자, 에코의 미완료형은요, 에콘이 돼야 할 것 같아요. 이 에가 에로 길어져서 에콘이 돼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에이콘이에요. 에이콘. 왜 에이콘이 됐을까? 이상하죠? 이거 불규칙한 형태 아니야? 근데 원래 그렇지가 않아요. 이 아래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이들 역시 규칙적이라는 거예요. 에코의 원형은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세코예요. 세코. 근데 이 세코가 시간이 지나면서 시그마가 탈락을 하고 현재 시제는 에코 형태가 사용이 된 것인데 원래 형태는 세코니까 원래 사람들은 이 세코를 가지고 미완료형을 만들었겠죠. 그렇죠? 그럼 이 세코를 가지고 미완료형을 만들면 어떻게 돼요? 에세콘이 되겠죠.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에세콘이 돼요. 그래서 원래 미완료 형태는 에세콘이었다는 거예요. 이 시그마가 모음과 모음 사이에서 탈락을 해서 에콘이 되고요. 이 에콘이 에이콘으로 변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최종 형태는 에이콘이 된 건데 보세요. 에이콘이죠. 그렇죠? 그래서 에이콘. 언뜻 보기에는 이게 불규칙한 형태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원형을 추적해 보면 불규칙한 형태가 아니라 이 경우 역시 규칙적인 형태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텔로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텔로도요. 원래는 이 앞에 에를 붙여서 에텔론이 돼야 할 것 같은데 에텔론이 아니라 긴 에가 맞다는 거예요. 에텔론. 왜 그럴까? 여러분이 아래 보시는 것처럼 이 텔로의 원형은 에텔로였기 때문에 그래요. 에텔로였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이 맨 앞에 A를 길게 늘려줘서 에텔론이 된 것이죠. 그래서 텔로의 미완료형은요, 에텔론이에요. 에텔론이 아니라 에텔론. 자, 이걸 보고, 이거 틀렸다. 이거 오타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호라오를 보세요. 자, 호라오 같은 경우는요, 이 오미크론이 오메가로 길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온 형태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온이 이 온으로 또 변형이 일어난 거거든요. 긴 오메가 와서 호라온이 돼야 할 것 같은데, 자, 호라온이 호론이 된 거니까 어쨌든 호론이 돼야 될 것 같은데, 해오론이 되는 거예요. 자, 이 호라오의 미완료 시제는, 미완료형은 해오론인데요. 자, 이 경우도 여러분이 언뜻 보기에는 이게 불규칙한 변화인 것 같아요. 불규칙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이 호라오의 원래 형태는 뭐냐? 여러분이 아래 보시는 것처럼 우라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와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미 설명을 했잖아요. 그렇죠? 와우. 우리말 순경음 우와 비슷한 형태다. 이미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죠. 그 원래 형태는 우라오였다는 거예요. 우라오. 예. 이 우라오가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우가 음가를 상실하면서 이 우는 사실 우리말 순경어 우도 발음하기가 좀 불편해요. 그렇죠? 헬라어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우가 발음하기 불편하다 보니까 이 우가 음가를 상실하면서 대신 거센 소리 흐로 변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라오가 현재 시제에서는 호라오가 된 거예요. 그런데 미완료 시제는요. 원래 우라오에서 미완료 시제가 만들어진 것이니까 에우론이 된 것이죠. 에우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우 역시 음가를 상실하면서 해우론이 된 거예요. 거센 소리 흐가 되면서 해오론이 되었다는 거예요. 해오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호라우가 해오론이 된 것도 사실은 규칙적인 형태다. 그다음에 멜로 같은 경우는요, 에멜론 형태도 있고 에멜론 형태도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리오를 가지고 미완료, 능동태, 직설법, 패러다임을 만들고 한번 암기를 해봐야 되겠죠. 자, 이번에는 리오뿐만 아니라 악국의 두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하고 한번 쭉
읽어보고 암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애구원 같은 경우는 이게 아로 시작하니까 A지만 조금 전에 여러분에게 설명했던 것처럼 어떤 모음으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이 앞 모음도 달라진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엘리오는 내가 풀어주고 있었다. 엘리에스는 내가 풀어주고 있었다. 엘리에. 자, 이 경우는요. 인칭어미가 탈락했다고 했죠. 여기는 인칭어미가 없어요. 인칭어미는 없지만 그가 또는 그녀가 또는 그것이 풀어주고 있었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해야 돼요. 엘리오메는 우리가 풀어주고 있었다. 엘리에 때는 너희가 풀어주고 있었다. 엘리오는 그들이 풀어주고 있었다. 자, 에꾸는 마찬가지로 내가 듣고 있었다. 에꾸에스는 네가 듣고 있었다. 에꾸에는 그가 듣고 있었다. 에꾸오메는 우리가 듣고 있었다. 에꾸에 때는 너희가 듣고 있었다. 에꾸오는 그들이 듣고 있었다가 되는 것이죠. 자, 제가 한번 쭉 읽어볼게요. 엘리온, 엘리에스, 엘리에, 엘리오멘, 엘리에 때, 엘리온, 에꾸온, 에꾸에스, 에꾸에, 에꾸오멘, 에꾸에 때, 에꾸온.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자, 여러분 반복해서 암기해야 돼요. 엘리온, 엘리에스, 엘리에, 엘리오멘, 엘리에 때, 엘리온, 에꾸온, 에꾸에스, 에꾸에, 에꾸오멘, 에꾸에 때, 에꾸온. 자, 이번에는 첫 번째 인칭어미군과 두 번째 인칭어미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자, 여러분, 현재 시제를 공부할 때와 오늘 미완료 시제를 공부할 때 어때요? 인칭어미의 차이가 있죠, 그렇죠?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어요.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단수 2인칭 같은 경우는 사실 같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복수 1인칭, 그 다음에 복수 2인칭도 같다고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완전히 같죠, 그렇죠? 자, 그런데 또 다른 것도 있어요. 단수 1인칭 같은 경우가 다르고, 그 다음에 단수 3인칭도 다르고, 그 다음에 복수 3인칭도 다르죠, 그렇죠? 자, 이 옆에는 이제 원형을 쭉 나열을 해 놓은 것이고요. 맨 같은 경우는 원형이나 그 다음에 첫 번째 인칭 어미군, 두 번째 인칭 어미군 둘 다 동일해요. 띄기도 마찬가지고요. 이 시도요, 이웃도만 탈락시키면 이 시그마가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같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제가 굳이 첫 번째 인칭 어미군, 두 번째 인칭 어미군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는 이유는요. 자, 여러분이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까지 직설법 현재, 그 다음에 직설법 미완료만 공부를 했는데요. 자, 나머지 시제도요, 다 이 두 범주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범주만 정확하게 암기하고 있으면요, 나머지를 암기하는 것은 너무나 쉬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정리를 해 주는 거예요. 자, 직설법 현재, 그리고 직설법 미래, 그리고 직설법 현재 완료, 그리고 가정법의 모든 시제는 다 이런 형태의 인칭어미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인칭어미군, 그 다음에 직설법 미완료, 직설법 부정과거, 직설법 과거완료, 그리고 소원법의 모든 시제는요, 다 이런 형태의 인칭어미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인칭어미를 사용하는 시제를 또는 법을요, 두 번째 인칭어미군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연결모음에 대해서는요, 제가 이렇게 다 괄호를 해놨는데, 괄호를 해놓은 이유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인칭어미군은 다 동일한 이 인칭어미를 사용을 하지만, 그러나 어떤 시제의 경우에는 이 연결모음을 사용하고요. 어떤 시제의 경우는 연결모음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두 번째 인칭어미군도 마찬가지예요. 자, 예를 들어서 직설법 현재, 직설법 현재는 이 연결모음을 다 사용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리오, 리에이스, 리에이, 리우면, 리에때, 리우시 이런 식이었죠, 그렇죠? 미래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현재 완료로 가면요, 연결모음을 사용을 하지 않아요. 연결모음 없이, 그러니까 동사 줄기에 바로 이 인칭어미들이 붙어서 현재 완료를 표현을 하게 돼요. 왜 제가 괄호를 표시를 했는지 이제 알겠죠, 그렇죠? 두 번째 인칭어미도 마찬가지예요. 미완료 같은 경우는 이 연결모음을 사용을 하지만, 그래서 엘리온, 엘리에스, 엘리에 뭐 이런 식이 되지만 부정과거만 해도요, 이 연결모음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냥 동사 줄기에 바로 이 인칭어미들이 붙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것을 유의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정확하게는 여러분이 이 인칭어미들을 유의해서 다 암기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연결모음은 들어갈 때도 있고 들어가지 않을 때도 있으니까 이렇게 괄호 형태로
암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나 오는 나는 뭐뭐 하다고요. 에이스나 S는 너는 뭐뭐 하다죠. 자, 여기서 이 A는 원래 애가 연결 모음 애가 A로 길어진 거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인칭 어미는 다 시그마 동일해요. 자, A. 그 다음에 이 경우는 인칭 어미가 없고 그냥 연결 모음 A만 있죠. 그렇죠? A 또는 N은 그냥 그것은 뭐뭐 하다고요. 그 다음에 오맨 같은 경우 우리는 뭐뭐 하다. 이때는 너희는 뭐뭐 하다. 우시나 운은 그들, 그녀들, 그것들은 뭐뭐 하다. 자,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인칭어미군과 두 번째 인칭어미군 정확하게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고, 자,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한 것은 능동태의 경우지만 중간태도 마찬가지예요. 중간태도 첫 번째 인칭어미군과 두 번째 인칭어미군으로 나뉘는데, 중간태는 또 다음에 여러분에게 설명을 할 테니까 오늘은 능동태의 경우만 철저하게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돼요.